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어저께 그 3학년 애들 수리논술 수업을 하는데 미적분 원에서 급수를 많이 까먹으셔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니들도 힘들어할 것 같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보자고요. 가 무한급수. 급수가 영어로 시리즈라고 불러요. 시리즈. 그러니까 무한급수라는 얘기는 급수라는 게 합한다는 소리거든요. 합하는데 아주 많이 합할 거야. 무한대까지 합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도 들었던 예를 하나 다시 들어볼게. OT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거 기억날 거예요. 4분의 1. 얘 단점은 많이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8분의 1 이렇게 갔어요. 얘는 수열을 합했잖아. 근데 무한대로 합했지? 이런 걸 보자는 거야. 무한급수라는 것은요. 얘 수렴해요? 발산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확률 50%. 수렴 발산? 발산. 무한대로 간다 그랬죠. 무한대로 가는데 이유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다. 그랬죠. 분모가 여기를 뭐 어떻게 바꾸더라? 1 더하기 2분의 1로 바꾸고 얘를 4분의 1 정도로 바꿔서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것 같고, 옛날에 뭐 기원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어.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분모를 키우면 더 작아지잖아요. 분모를 키우면 더 작아지니까 얘가 이런 상황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4분의 2니까 2분의 1이고요 8분의 4니까 2분의 1이 돼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계속 1을 더하는 거잖아. 얘는 무한대였어. 무한대보다 커야 되니까 무한대. 발산해. 이렇게 보는 거거든. 됐죠? 그래요. 하나 더 하죠. 1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4의 제곱분의 1. 얘는 많이 할 필요 없어. 이 정도만 하면 돼. 상황은 비슷해 보이죠? 근데 1에다가 좀 조그만 걸 계속 더해지고 있기는 있어요. 얘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모르겠죠. 그죠? 몰라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얘도 살짝쿵 바꿀 수가 있어요. 너는 2 곱하기 2잖아. 너는 3 곱하기 3이고, 너는 4 곱하기 4야.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자. 분모를 작게 하면 더 크지. 분모를 작게 하면 더 크지. 분모를 작게 하면 더 크니까 분모를 좀 작게 할 생각인데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대로 그냥 계산하기는 좀 불편해서요. 1 곱하기 2분의 1로 바꾸고 분모를 더 작게 한 거죠. 더하기. 얘는 2 곱하기 3분의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4분의 1로 바꾸고 이럴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분모를 더 작게 했잖아? 그럼 더 커질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근데 보자고. 그래? 너는 뭐지? 막 지워질 것 같지 않니? 얘가? 왜냐면 그렇죠. 부분분수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쓱쓱 싹싹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 아주 큰 무한번짝으로 가잖니?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워졌겠지. 남는 게 빼기 엄청 큰 것분의 1 이렇게 남을걸? 그러면 얘는 거의 뭐와 다름이 없어요? 0과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1을 제외한 오른쪽을 쭉 계산해보면 얘밖에 안 남는다. 그죠? 그러면 1이랑 1을 더하면 2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수렴할 거야? 발산할 거야? 할 것 같아. 그지? 수렴할 것 같아. 수렴할 것 같아서 얘는 수렴 판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두 가지 얘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야. 이따가. 두 가지 얘가 기원전에 연구했던 대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양서구 같은 경우에서는 선생님이 노트에다가 써주신 것도 제가 봤어요. P 시리즈라고 부르거든요. P급수라고 불러요. P급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n이 1에서부터 k 할까요? 니네가 보통 했던 게 k가 1에서부터 n까지 합한다 이런 거 많이 봤잖니. 걔를 무한대까지 합한다는 얘기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써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합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지금 OT니까 이렇게 쓰는데 n분의 1 이렇게 썼잖아. 그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일반항이었잖아요. 얘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을 무한대로 합한다 저 소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거지 않니? n제곱분의 1, 1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무한대까지 합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p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걔를 p급수라고 불러. 따라해봐. p급수. p 시리즈 그렇게 부르고요. 증명은 지금 아직은 너희들이 약해서 증명을 지금 못하고 결론만 얘기해보면 p가 1보다 큰 자연수잖아? 그럼 수렴해. p가 이렇게 써도 돼? 2 이상인 자연수? 그렇게 써도 돼. 자연수가 되잖아? 그러면 수렴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앞에 거는 p가 1일 때죠. p가 1일 때잖아? 얘는 p가 2일 때지? 그럼 p가 1일 때는 발산, p가 2일 때는 수렴, p가 3일 때도 수렴, 4일 때도 수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급수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얘는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옛날 과거에는 이런 걸 고민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무한급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살짝 했던 겁니다. 살짝이어야 될 텐데. 이제 시작하죠. 무한급수는 합하기는 합하는데 무한대까지 합해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어서 바쁘구만. 바빠요. 어이씨 바쁩니다. 표현. 나만 안 바쁜 것 같아. 기다려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한급수는 어렵습니다. 내신 문제도 어려워요. 극한이랑은 다릅니다. 잘 보십시오. 표현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수열을 합해라. 엄청 많이 합할 거야.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 엄청 많이 합할 거야. 근데 얘 의미를 되새겨 봐야 돼. 너는 뭐냐면 항상 기억해요.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뭐라고? 일반항이라고. 일반항이 SN이라는 소리야. 그럼 얘도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인데 다만 일반항의 모습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항이 아니라 합의 모습을 띤 일반항이죠. 합의 모습을 띤 일반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급수형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한번 읽어봐. 급수형 일반항. 다시 급수형 일반항 이라고 부르고 얘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첫 번째 항은 SE1, 두 번째 항은 SE2, 세 번째 항은 SE3 이걸 나열을 한 거예요. 이렇게 쭉 나열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첫 번째 항부터 무한 번째 항까지 합해보세요 소리를 첫 번째 항은 SE1, 두 번째 항은 SE2, 세 번째 항은 SE3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 n번째 항이 되면 SN까지 갔을 거고 더 가면 더 갔겠죠.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S의 무한대까지 보게 되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무한번째항이 어디로 가니?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무한번째항을 곱씹어 보면 이런 거잖니. A의 1에다가 A의 2에다가 쭉 합해서 이런 표현을 그냥 쓸게요. A의 무한대까지 합한 것을 보러 가는 거잖아. 결국 무한급수도 수열의 극한이었다는 소리예요. 수열의 극한이고 다만 일반항의 모습이 급수형 일반항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된 거죠?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요걸 잘 알아야 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다 보니 수열의 극한에서 수렴, 발산 이런 걸 판정했던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단조성을 띠는 경우 단조수렴 정리 이런 게 있었었죠. 기억나야 돼. 증가하면서 막혀있어 수렴합니다. 감소하면서 막혀있어 수렴합니다. 단조수렴 정리라고 부르는데 아까 했던 그거 있잖아요. 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쭉 가서 했던 게 어떻게 되지? 이거 했었잖아. 근데 그거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막 지우개작전으로 했었죠. 근데 얘가 결국 뭐보다 작았냐면 2보다 작지 않았니? 아까 그랬었어요. 2보다 작았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판정하기로 했잖아.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n의 제곱분의 1 이게 수렴한다 그렇게 판정하지 않았니? 그랬죠? 이거를 좀 곱씹어 보자고.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꾸기도 해. SN은 K가 1에서부터
n까지 a의 k 쓰면 이게 sn이잖아요. sn인데 앞에 리미트를 때렸다고. n을 무한대로 보냈다고. 납득되는 것 같아. 같은 소리니까. 됐죠? 그 다음에 변수가 얘는 두 개야. 여기는 n이고 여기는 k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쓰기로 마음을 먹어. 그러다 보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서 a의 n으로 써야지 했던 것 뿐이에요. 그 세 가지 표현 방식이 되어 있거든요. 세 가지 표현 방식이 되고 미적분 원에서는 왼쪽에 있는 너랑 오른쪽에 있는 너랑을 많이 볼 거고 미적분 원 후반부에 적분 쪽으로 가잖아요. 적분 쪽으로 가면 이 표현 방법을 많이 보게 돼요. 됐어요? 다 같은 소리거든요. 같은 소리인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일반항이고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일반항이에요. 근데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일반항이라는 소리고 이 상태에서의 일반항은 급수형 일반항이라는 거죠. 두 개가 약간 달라? 약간 다른 거야?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얘의 수렴 판정을 하러 지금 왔잖니.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 얘 표현은 n이 무한대로 갔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렵다. n에다가 이거 여기 뭐냐? 변수가 k였잖아요. k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뭐라고? 일반항이었기 때문에 얘가 SN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놈이었던 거예요. 되죠? 그러면 이 수열을 한번 봐봐. 이 수열을 얘가 증가수열이잖니. 왜냐면 S의 1은 1의 제곱분의 1일 테고 S의 2는 1의 제곱분의 1에다가 2의 제곱분의 1을 더했을 테고 S의 3라는 것은 위에 썼던 거에다가 다시 3의 제곱분의 1을 더하는 거다 보니까 SN이라는 수열이 증가수열인 건